네. 자, 그러면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이제 결국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314조, 그죠? 314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진술을 요할 자가 중풍, 언어장애 등 장애 등급 상급 5호의 장애로 인해서 법정에 출석할 수 없었고, 그 후 신명치료를 하기 위해 속초로 간 후에는 소재 탐지가 불가능이 됐다. 이 경우에는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죠? 또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환문코자 했으나 외교통상부로부터 현재 일본 측에서 형사건에 대해서는 양국 형법체계상의 상이함을 이유로 송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시를 받은 경우,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렇지만 C번에 해당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판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는 진술불능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D도 마찬가지죠. 증언거부권 행사하는 건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봤죠. 예. 그 다음에 E, 예,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 집행이 되지 않는다. 구인장 집행이 안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A, B, E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예요. 진술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이건데요. 예, A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봤던 것이고, B, 예, 증언권 행사한 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요 B는 요거 하나 해당되는 것이고, 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경우,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예,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죠. 6세 11개월 된 여아인 온 진술자가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것만 가지고 증거로 쓸 수가 있는 것은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소환을 받았지만 출산을 앞두고 있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그죠? 네, 이런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뭐로 봐야 되겠어요? 출산,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것만 가지고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본 거고요. C는 그럼 제가 거꾸로 설명을 드렸군요. 네, 6세 11개월 된 여아인 원줄사가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을 경우 요건데요. 거기 잠깐 그 해설 한번 보시겠어요? 예. 1심 증언 당시 만 6세 11개월 된 피해자의 유아의 증언 능력을 인정한 사례다라고 해서 이럴 경우 증거 능력을 인정해줬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술을 요한 자들이 모두 일정한 주거 없이 유전하는 넉마주의 등으로 그 소재를 알기 어렵다면 예, 이거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C번을 잘 기억해 두세요. 6세 11개월 된 여아, 요거는 인정해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봤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수사기관의 증인이나 피고인에 대한 진술 조서가 되겠습니다. 1번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이건 2번이 정답이 됩니다. 314조에 따라 참고인의 수재 불명 등의 경우에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경우에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상태에 생겨졌음에 대한 증명은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에 이르러야 된다. 이게 자유로운 증명은요, 증거 능력과 증거 조사 방법의 차이가 있지만 증명의 정도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은 확신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죄송합니다. 따라서 단지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 그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 대목이 틀린 것입니다. 자, 1번 수표 사건 우리가 앞서 봤던 내용이 되겠고요. 예. 디지털 저장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기재의 내용이 진실성에 관하여 전법칙이 적용되므로 요 경우에 313조 제1항에 따라서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아무래도 그 사실관계가 좀 지문상으로 불명확한데, 압수된 디지털 저장 매체라고 하는 것은 이 디지털 저장 매체가 사인이 작성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노동법 148조, 149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곡보를 행사한 거, 이거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봤어요. 기억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걸로 볼까요? 검사 이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312조 3항이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 하나 증언을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맞아요. 이는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라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피고인과 공무원에 있는 이 대목이 틀렸군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해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를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채택한 경우에 적용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도 312조 제3항이 적용되고, 이때 다만 내용의 인정을 당해 피고인이 하는 것이죠. 원 진술자가 아니라 당해 피고인이 한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 대목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예,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무죄추정 원칙상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인듀비오 프로레오 원칙이 그거죠. 예,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의심스럽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죠? 확신에 이르지 않았다. 확신에 이르러야 유죄 판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유죄 판결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2번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이건 앞서 봤던 내용이죠. 그런 심리 상태가 검사 단계까지 있었다면은 그건 증거로 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인데요. 이 자백은 피고인에게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 증거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자백 이외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보강 증거는 자백 이외의 증거, 즉 독립된 증거라 해야 됩니다. 즉 자백을 자백으로 보강할 수 없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3번 질문에 나와 있는 것은 그렇다면 어느 정도를 보강해야 될 것이냐 이건데, 죄체설이라고 하는 학설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진실성 담보설로 봐요. 진실성 담보설. 즉 이 보강 증거로 말미암아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면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고, 나아가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자백과 보강 증거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중요 부분이 일치하고 그래서 진실성이 담보되면 보강 증거로서의 자격이 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 녹화물의 증거 능력인데요. 자, 1번. 예,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이건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조서의 진정 성립의 증명을 위한 영상 녹화물은, 이 영상 녹화물은
우리가 분명히 312조 2항에서도 보게 되면 성립의 진정을 부인할 때 검사학생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그때 이 영상 녹화물 등으로 성립의 인정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사를 마친 시점까지 전 과정이 녹화될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필요는 없다라고 했으니 2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 환기료와 영상 녹화물의 조사 신청은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고, 이거 법원이 어제 봤어요.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의 조사는 원칙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에 조서의 진정 성립 증명을 위한 영상 녹화물은 증거 서류 목록이 아니라 증인 등 목록에 기재한다는 거.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녹화된 것이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진술서. 자, 1번입니다.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자, 1번부터 볼까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312조 1, 2항 공판 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사 진술의 형식적 진설입이 증명 인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냐 실적 진설입이 추정된다라고 했는데, 과거에는 이런 판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정된다, 이게 틀린 것이고, 사경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244조에 의하여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한 마땅한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진술서의 형식으로 피의자로 하여금 기재하여 제출케 한 경우 그 진술서의 증거는 유무는 검사위에서의 낙성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결정해야 한다. 이게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앞서 제가 312조 5항은 312조 1항부터 4항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결국 뭐냐면 피의자 신문조서는 내용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경 작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용을 인정하게 하는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니라 그냥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엄격한 312조 제3항을 피해 가려고 하고 했던 건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2007년도 형사소송법 개정하면서 제도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진술서로 썼다고 하더라도 사경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와 같은 것으로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이 2번 지문이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이 조사 당시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나 위 경찰관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피고인이 그 경찰관 앞에서의 진술과 달리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있다. 요거는 좀 우리가 달리 봐야 됩니다. 이게 2007년도 이전까지라고 한다면 이 지문은 아무런 하자 없이 맞아요. 우리 판례가 이렇게 봤으니까. 그런데 316조에 보게 되면 조사자 증언 제도가 있는데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 1항은요.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공판정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2항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공판정에서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피고인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것만 요건이냐면 특신상태만 요건이 됩니다. 이때는 피고인 아닌 자가 원래는 나와야 되는데 피고인 아닌 자가 못 나오고 대신 그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피고인 아닌 자가 다른 피고인 아닌 자가 공판정에서 진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성과 즉 진술불능과 그 다음에 특신상태를 요건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렇게만 있었는데요. 이 피고인 아닌 자의 조사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조사자에는 누가 들어가겠어요? 사경이 여기 포함되겠죠. 이 피고인을 조사한 사경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피의자 신문조서, 즉 이 피고인이 된 피의자를 사경이 조사했다면 피의자 신문조서 자체의 증거 능력은 인정할 수 없지만 조사자의 법정 증언은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조사자의 법정 증언은 316조에 의해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본다면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이 조사 당시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은 그죠?
법정 증언은 316조 1항에 의해서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다만 법정 증언이나 위 경찰관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피고인이 그 경찰관 앞에서 진술과 달리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서 이 법정 증언을 증거로 쓸 수 있게 되었다. 사실 312조 제3항이 내용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위의 수사기관이 그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경우에는 증거로 쓸 여지가 별로 없어요. 내용을 부인해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완 규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 보게 되면 이 3번도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물론 예, 맞는 지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게 되면. 검사가 제출한 서부경찰관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지만 임의성이 있으면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탄핵 증거로 사용하려면 엄격한 증거 조사를 거쳐야 한다. 이 탄핵 증거는요, 증거 능력이 없어도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증거 능력에 관한 증거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거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3번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 판례가 해설에 나와 있는 판례가 이게 2005년도 판례거든요. 2005도 5831 사건이거든요.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의 검거 당시 또는 조사 당시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순수히 자백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나 위 경찰관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피고인이 그 경찰관 앞에서의 증거와 달리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 312조 2항 취지에 비춰볼 때 이거는 현재로 보게 되면 312조 3항이에요. 당시에는 2항이었었는데 증거는 없다. 이 판례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2007년도 이후에는 조사자 증언 제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달리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검증조서와 감정서로 넘어오셔서 자, 1번 당연히 증거 능력 인정의 소리가 아닌 것은 뭐냐? 예, 우리가 이미 봤던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315조 각호에 해당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증거가 아닌 것은 뭐냐 이건데요. 예, 이거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보험 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 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진료 적성 여부 등 검토 의뢰에 대한 회신, 이거는 단지 의견에 불과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315조 1호는 한마디로 공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 이 항은 영업상 작성한 영업장부 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호는 기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한 문서 이건데요.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 같은 경우가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자, 1번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그 1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세관 공무원이 세관에 비치된 기준과 수입신고에 기재된 가격을 참작하여 작성한 감정서는 이거는 그냥 자기가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예요. 그러니까 1호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이게 성매매를 하나의 업으로 하는 자가 작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되는 것이죠. 2호에. 그 다음에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의 구속된 피의자를 신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족보신문 조서.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기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작성한 문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3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거는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3번이 됩니다. 감정서.
네. 이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에 법원이 구속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이건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이거는 가족관계 기록상이나 증명서니까 이거는 1호에 해당되는 것이고 2호에 해당되는 것이고 3호에 해당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전문 진술 볼까요?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예, 4번이 틀린 질문이 됩니다. 전문 진술이나 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규정들인 312조 또는 314조, 316조 2항 등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 증거 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여기까지 맞아요. 재전문 진술이나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증거 동의가 없는 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1번은 전문 증거냐 아니면은 요증 사실이냐의 문제가 되겠고요. 요거는 312조 뭐예요? 1항이 되겠고요. 사법경찰관 작성한 검증조서는 312조 6항입니다. 피고인이 증거함에 동의만 하였을 뿐 공판정에서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내용 및 범행을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증거 능력이 할 수 없다. 이 검증조서에요. 검증조서 문제가 나온다면은 검증조서 자체의 증거 능력하고 그 다음에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분의 증거 능력, 사진분의 증거 능력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경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누가 들어있어요? 예, 피고인의 진술이 들어있고, 그럼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312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즉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이고, 범행을 재현한 사진 부분은 일반 통상적인 사진과 달리 이거는 검증 그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첨부된 것이 아니라 범행을 재현한 진술 증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312조 제3항의 요건, 즉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술의 임의성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이건 정답이 1번이죠. 임의성이 없는 진술은 증거 능력이 부정돼요. 자,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법적인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돼요? 사실은 없음을 입증해야 되는 거죠. 검사가. 예. 그 다음에 2번 증거 동의될 수 없다는 거 위수증은요. 예.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이 침해됐다면은 예, 그 피의자신문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는 거죠. 이건 적법하게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 4번 위법수의 증거 배제 원칙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사진과 녹음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증거조사 방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 이건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녹음, 녹화 테이프,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에 대한 증거조사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어요.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나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수사보고서로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 수사보고서는요 내부 문건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건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틀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테이프의 내용이 편집 기타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조작이 가해졌다고 이의를 제기했다면 녹음자 또는 촬영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신문하거나 인위적 조작이 있었는지를 감정해야 되겠다. 이 인위적 조작이 없어야만 비로소 그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컴퓨터용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다면은 당연히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출력하여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냥 그 다음에 도면이나 사진이라고 한다면 증거 서류냐, 그것이 증거물이냐 아니면 증거물인 서면이냐에 따라서 증거조사의 방법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예, 정답은 2번입니다. 문자 정보가 기억된 디지털 저장 매체를 증거조사한 경우에 증거 목록의 기재 방식은 예, 증인 목록이냐 아니면 증거서류 등 목록이냐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이건 역시 증인 등 목록에 예, 기재한다는 것이죠. 자, 1번은 앞에 봤던 내용이 되어 있고요. 예, 3번도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겠죠. 비록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된 문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술적으로 쓰인다면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것이죠. 따라서 313조 1항에 따라 공판중이나 공판기 1에서 작성자나 진사의 진술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돼 하나여 증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 능력으로 넘어가죠. 자, 증거 동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 예, 이건 3번이에요. 증거 동의는 구두변론, 종결시까지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조사, 당해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만료 전까지만 처리할 수 있어요. 한 번 동의는 영원한 동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판 절차에 갱신이 있거나 신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미친다. 그래서 1심에서 한 증거 동의는 항소심에서도 효력이 있고 약식 명령에 불복하여 정지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지재판 절차에서 2회 불출석해서 법원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 자, 무엇까지? 예, 증거 동의까지 간주한다는 거. 예, 피고인이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리하여 증거 동의할 수 있다. 예,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증거 동의하는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예, 앞에서 연결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했는데 변호인이 이걸 바꿀 수 있느냐. 예. 변호인만이 출석해서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 증거 능력이 인정되느냐. 그럴 수는 없겠죠. 예, 이건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증거 동의를 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반하는 증거 동의니까 증거 동의로서 효력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우리가 봤던 내용이고 예, 역시 2번도 한 번 동의 영원한 동의다. 예, 이걸 개별적 4번은 뭐냐면 증거 동의를 개별적으로 해야 될 거냐 아니면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건데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전문 증거 또는 전문 증거 법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예, 2번이 틀린 질문이죠. 전문 증거로서 증거 능이 없는 증거는 당사자가 증거로 함에 동의한 때에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법수의 증거라든지 임의성이면 자백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증거 동의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전문 증거의 경우에는 증거 동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이고요. 공범자인 공동피고인도 311조의 피고인 아닌 자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죠. 공판정에서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의 동의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자, 이건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조금 보긴 봤습니다. 우리가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이라 생각해 보시죠. 형사소송법 제311조 피고인이 아닌 자에 속한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법원 면전조서거든요. 거기 그 내용을 잠깐 보시게 되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 중에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공동피고인도 피고인 아닌 자에 속한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의 동의를 기재할 필요도 없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둘이 공동피고인이에요. 공범이고 공동피고인입니다. 근데 예컨대 피고인이고 당해 피고인이고 공동피고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공판에서 진술을 했다 이거죠. 이 진술이 어디에 기재되는 거죠?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갑사건의 증거로 쓰겠느냐 이거죠. 이건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의 진술을 가피고 사건의 증거로 쓸 수 있겠느냐 이 문제와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공판정에서의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위에서 하는 거냐 하면 피고인 신문에서 하는 거예요. 피고인의 지위에서. 을도 공동피고인이기 때문에 을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 증인 적격이 없죠. 예, 얘는 증인 적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판정에서 을이 피고인의 지위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공범 간에는 서로 책임을 전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판정의 진술 그 자체를 곧바로 증거로 쓰기는 어렵겠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거에 대해 학설 대립이 있어요. 근데 우리 판례는 이것도 적곡설, 즉 증거로 쓸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갑에게 반대 신문의 기회가 이것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갑에게 반대 신문권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갑에게 반대 신문의 기회를 주고 얻은 진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311조에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법원법관 면전조서에 해당된다라고 본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전문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라도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에 증명을 다투게 한 증거. 이게 바로 탄핵 증거인데 전문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탄핵 증거로 쓸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자, 그 다음에 약식 절차에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 그 특칙이죠. 그래서 공판 절차를 정하는 규정들, 즉 증거 능력이라는 규정 거기 나오죠. 예, 이나 공소장 변화 규정 이거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식 절차는 구두변론이 아니라 서면 심리 아니에요. 서면 심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증거에 대해서 전문 증거에 대해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거나 내용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자가 출석하지 않습니다. 서면 심리이기 때문에. 그럼 전문법칙을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전문 증거들은 다 증거 능력을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번 증거 동의하는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개별적 증거 동의도 가능하지만 포괄적 동의도 가능한 거죠. 이게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변호인도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 동의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잘 아시죠? 방어권 남용으로 본 거. 피고인이 재판 영역 없이 투정한 경우에 피고인이 증거함에 동의한 것으로
의지할 수 있다. 아시죠?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언제까지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거. 네. 자, 5번 문제 볼까요?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 이건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어디 볼까요? 예, 이거는 법정 증언의 번복 진술조서죠. 그런 내용의 검사학성 참고인 진술조서는 증거 능이 없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지만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해서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지정을 인정하고 반대 신문의기를 부여된 경우라고 한다면 증거 능이 있다. 이거는 이른바 제한적 공정설의 입장이었는데요. 우리 판례는 입장을 바꿨어요. 이런 취지의 판시한 바가 있었는데 저러한 해석은 어떤 점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판 중심주의에 반하는 거죠. 직접주의에 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물론 저것도 증거동의 대상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렇지만 어떤 경우냐면 지금 피고인이 갑이고 을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가피고 사건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진술을 했는데 이 진술 내용이 그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이었다 이거죠. 그러자 그죠? 그 이후에 을을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다시 한 거죠. 조사를 해서 참고인 진술 조서를 작성한 다음에 이 진술 조서를 증거로 제출했을 때요. 이 진술 조서에 증거 능력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번복 진술 조서가 되는 거죠. 이거 공파 한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판례는 증거 동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갑에게 반대 신문의기를 준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얘를 증거로 쓰려면은 당연히 312조 제4항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성립의 인정이 인정되고 반대 신문의기를 줘야 되고 특신 상태에 인정돼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 요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증거로 쓸 수 있냐면 어차피 을이 공판정에 이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려면 공판정에 나와서 성립의 인정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을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서 이 공판정에서의 진술 이 자체를 증거로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공판정에서의 진술을 공판정에서의 진술로 번복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판정 외에서의 증거로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 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자, 1번 우리가 봤던 내용이 되어 있고요. 2번도 봤던 내용이 되어 있고 4번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대리인이나 변호인도 출정하지 아니할 때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 증거동의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증거동의하는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 이건 4번이 정답이 됩니다.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자 소속법에 따라서 피고인의 출정을 증거하는 경우에 여기 증거동의를 간주할 수 없다. 이게 틀린 거죠? 증거동의도 간주한다. 이거 영장주의 위반은 증거동의 대행할 수 없다는 거. 증거동의 요건이죠. 대리인도 변호인도 출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재판 영업 없이 되었다면 증거동의 있는 것으로 간주해버려요. 방어권의 남용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자, 우리 볼까요? 이건 3번이 틀린 질문이군요.
검사가 공판 중이나 공판기일에서 이미 지정을 여기 또 나왔네요.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본 거죠. 이 자체를 그러면 위증수사로 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뭐를 한 거예요? 피의자 신문한 거죠. 얘를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피의자 신문을 한 거예요. 피의자 신문하고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작성됐겠죠? 네. 신문 조서를 작성하고 요 신문 조서를 공판정에 제출한 거죠. 이때 이거를 증거로 쓸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피의자 신문 조서가 을피고 사건에 위증죄 피의자 위증 사건의 증거로 쓰는 것은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가피고 사건의 증거로 쓰는 것은 역시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증명이 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번. 이건 참고인 진술조서. 요거는 312조 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거는 독수리 과실 이론 인정해준 우리 판례예요. 예, 요거는 우리가 앞서 많이 봤던 내용이죠. 314조 사망, 질병, 일거조, 소외, 불명 그 밖에 이전한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 즉 진술불능인데요. 증인이 형사범법에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 행사했다면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까요? 증거 동의나 설명 중 틀린 것은 뭐냐 이건데 정답은 4번입니다. 증거 동의는 법원이 증거 제보 결정이 아니죠? 언제까지라고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예. 1번은 증거 동의의 주체가 누구냐? 검사와 피고인 중 일방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는 타방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자, 그 다음에 2번은 문제 안 되겠고요. 예, 간이공판 절차의 특칙이죠. 그래서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이의가 없다면 전문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 특칙.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까요? 증거 동의하는 설명인데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이겁니다. 자, 정답은 1번으로 되어 있어요. 검사 작성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다른 공동피고인의 이를 증거로 하며 부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이게 맞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것도 조금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검사 작성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그러니까 피고인 말고 공동피고인이에요. 그러면 그 피고인의 관계에서는 참고인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312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럼 312조 제4항이 적용된다면은 반대 신문에게를 줘야 돼요. 따라 증거 동의라면 부동의했다 하더라도 범죄의 사실을 선유의 인정을 인정하게 되면은 범죄 유죄 증거를 삼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반대 신문에게를 줘야 됩니다. 이게 언제적 판례예요? 예, 이건 98년도 판례네요. 근데 왜 2012년도 문제에 이런 문제를 냈을까요? 이건 출제자가 제대로 검토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체크를 해 놓으시고, 이런 판례가 있긴 있었단 말이에요. 있긴 있었지만은, 지금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법에 따라서 보셔야 됩니다. 2번 유죄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의 반대 증거로 피고인 측의 반대 증거는 이건 증거 등이 없어도 돼요. 이거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심에 처리할 수 없죠. 예, 간이공판 절차의 특징이지만 피고인 검사 등이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증거 동의 의제되지 않잖아요. 의제된다는 것이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10번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네요. 증거동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 완료 후에도 처리할 수 있고 아니죠. 증거조사 완료 전이라고 했어요. 예, 나머지는 뭐 참고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문제 안 되겠고 11번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4번이 되겠습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긴급체포 시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217조 2항 3항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도 즉시 반환하지 않았다. 긴급체포 시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어요. 영장 유예가 됩니다만 그런데 압수할 필요가 있다면은 어떻게 돼요? 예, 사후영장을 발부받아야 됩니다. 그 압수물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했다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아니다. 영장주의 위반의 경우에는 증거동의 대상을 삼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다. 이 4번이 틀린 것이 확실합니다. 예, 1번은 우리가 봤던 지문이 되겠고요. 예, 2번도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변호인의 증거동의 문제입니다. 명시안에서 반환할 수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2번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증거 능력 부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예, 3번이죠. 계속 나옵니다. 증거동의 취소는 1심 변론 종결 전까지 아니고 예,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탄핵 증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